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내용은요. 이제 이 시간이 지금 현재가 7월 2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기말고사를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곧 있으면 시험이 끝날 타이밍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와, 신난다. 이제 여름 방학이나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약간 어떻게 보면 흐지부지하게 되는 이제 그 시간을 우리가 좀 잘 확보를 해서 어떻게 여름방학을 지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선생님이 매년 이 여름방학에 관련된 학습법 퀘스트를 찍을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이렇게 묶어서 공통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올해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2015 과정의 마지막 세대고, 그리고 고1 친구들은 이제 새로운 또 교과 과정의 첫 세대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해야 될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다르더라고. 그래서 우선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내용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친구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이 순서대로 좀 퀘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기간과 시간을 우리가 잡아볼 건데요. 2025년 7월에서 8월까지 여러분들은 아마 7월 14일이 방학은 아마 그보다 조금 더 뒤로 하기는 할 거야. 그 주에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최소 7월 14일이 이제 월요일이거든. 그래서 8월 16일이 그러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둘 중에 이게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기간 동안이 정확하게 여러분 5주의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5주의 기간을 확보를 하시되 선생님이 좀 욕심부려서 사실 이 앞으로 한 주 더 붙이면 정말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 알겠지? 이제 5주로 확보를 하자.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 목표를 세우실 거잖아요. 내가 이 여름방학의 기본 5주에서 6주 도는 기간 동안에 어떤 거를 좀 완성을 하겠다라는 이제 목표가 제1의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내가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를 공부를 해야 되지? 이게 좀 머릿속에 어느 정도 계획이 좀 서 계셔야 돼요. 여름방학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아직은 경험을 못했지만 고2 친구들은 너무 잘 알잖아. 진짜 얼마나 이게 손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지를 잘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시간은 적고 그 흐름을 내가 그 머리채를 잡고 있지 않으면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방학이 정말 어느 날 딱 끝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미리 내가 마음가짐을 조금 새로 좀 잡고 이렇게 좀 계획을 잘 세워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이제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내 나름의 방학인 거지. 내가 어디에서부터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야. 그치? 이제 방학 시작부터는 2학기 과정에 이제 예습 과정이 뭔지, 학교에서 진행하고 하려고 하는 그 수업 과정이 뭔지, 그 과정을 당연히 시작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고1, 고2 통틀어서 이번만큼은 9월 모의고사를 대단히 많이 좀 신경을 써야만 되겠습니다. 9월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좀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방학 기간 동안에 9월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가 좀 잘 이루어져서 9월이 시작했을 때 보통 9월 초에 모의고사가 있거든.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전국 단위로 보는 모의고사야. 보통 11월 모의고사는 다 보지는 않거든. 9월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좀 1등급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의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고1인 친구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야. 이번이 되게 특별히 있죠?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거 공부를 할 거야.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금 팁을 한두 가지 정도만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일단 제1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세우실 거고, 그 다음에 세분화해서 두 번째 목표를 정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뭐 고등학교 1학년 친구, 2학년 친구라면 내가 이번에 수투를 한 번은 예를 들면 나는 아직 한 번도 안 봤다. 수투를 개념서를 한 개를 싹 보고 예를 들면 확통에 뭐 예를 들면 내신에서 보니까 뒷부분 정도는 마스터 해놔야지. 이렇게 한 최소한 여러분이 한 2개 정도의 목표는 세우셔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5주에서 6주의 기간 동안에 선생님은 사실 이런 생각을 하거든. 못해도 강좌 2개를 완강하고 그거를 복습할 정도의 시간 정도로는 계획을 좀 세워야 돼 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는 돼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강좌 2개?
그리고 복습할 시간까지를 합쳐서 수업을 듣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여러분 수업을 세우시는 거예요. 개념 완성을 할지, 문제풀이 수업을 들을지, 아니면 뭐 그 뒤에 뭐 2학기 뭐 3학년 과정에 예를 들면 예습을 들을지, 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달력에 각각의 강좌의 완강 계획을 세우는데 이걸 너무 자세하게 세우지는 말고요. 왜냐면 너무 자세하게 세웠지만 이게 틀어질 수가 있거든. 그럼 다 싹 지우고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러프하게 여러분들이 뭐 1주에는 한 요 정도, 2주에는 한 이 정도 이렇게 계획을 좀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세분화된 플랜을 하루하루 짜보라라는 거 꼭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이거를 고3 때 선생님도 했었고 만나는 학생들에게도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내 눈에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예를 들면 책상 같은 데나 아니면 너네는 앱 활용해도 되고, 그치? 핸드폰으로 많이 하니까 포스트잇 같은 거에다가 해야 될 일들을, 오늘 하루 할 일들을 굉장히 짜잘짜잘하게 쓰는 거예요. 그걸 일주일치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 것만, 오늘 하루만 잘 살면 하루하루가 잘 쌓이면 되거든. 오늘 하루 예를 들면 영어 단어 단 10개라도, 알겠죠? 뭐 수학 문제 틀린 거, 저번에 틀린 거 3문제 이런 거라도 이 줄수를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수행한 거에 투두 리스트처럼 체크해요. 그러면 그 하루를 되게 정말 시간 배분을 잘하면서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게 목표야. 그래서 성취감을 계속 느낄 수가 있거든. 알겠지? 성취감을 계속 느끼는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분화된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타임 블로킹입니다. 자, 타임 블로킹은 뭐냐면 내가 억지로 약간 반강제적으로 어떤 시간을 지정을 해서 그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를 딱 여러분들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표에 특정 시간을 배정하고 그 블록 안에서는 딱 그거 하나만 하게끔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타임 블로킹 안에 들어가야 되는 뭔가 공부들은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A 공부도 해야 되고 B도 해야 되고 C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일단은 뭐니까 A야. 근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 중에서는 대부분은 하기 싫은 게 되게 많거든. 그치? 하기 싫은 거, 오답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치? 뭐 모의고사 기출 문제 풀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심화 문제 풀기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걸 하나를 타임 블로킹을 지정해 놓고 그거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핸드폰과 태블릿과 아니면 친구들의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잖아?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내가 A를 딱 수행을 했잖아? 그러면 약간 B, C를 하지 않아도 죄책감이 안 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또 했잖아. 내가 스스로 지정했었던 거. 그래서 그날 밤에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걸 조금씩 쌓아가는 걸 여러분들이 좀 경험을 해보기를 바랄게요. 이번 여름방학부터 시작해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에 대해서 좀 학습법,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3은 3월이 아니라 7월에 시작된다. 뭐 벌써부터 라는 얘기를 여러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작년에 고2하고는 다르겠지. 현재 고등학교 3학년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의 불안한 마음을 내가 마지막 세대라는 불안한 마음을 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들 뭐 너무나 얘기를 많이 듣긴 하겠지만 내가 내년이 돼서 고등학교 3학년 돼서 그 해에 그냥 끝내버려야지. 1년 더 연장하면 뭔가 새로운 교과서로 바뀐 또 교육과정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런 부담이 분명히 있는 세대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참에 완전 한 번에 딱 끝내려면, 잘 끝내려면 좀 고3이 되는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점을 당긴다가 주안점입니다. 내가 고3이 되는 시점을 당긴다. 그래서 7월에 시작된다라고 보세요. 그렇게 조금 남보다 좀 빨리 시작을 할 거고 무엇을 공부를 할 거냐. 일단은 2학기 내신 과정이 우리 학교에서 뭘 나가는지가 핵심이지. 선생님 저는 정시 파이터입니다. 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너네가 마지막 정시 파이터가 될 수 있는 세대긴 해. 그 다음 애들부터는 정시 파이터가 있을 수가 없어. 내신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을 여러분들이 한 학기를 경험을 해봤잖아요. 수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수능이랑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내신이랑 모의고사 기출이 다르지 않잖아요. 같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고려한 학습을 당연히 1차적으로 하되 그 안에서도 기출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그쵸? 개념 공부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유형을 공부를 하면서 그 유형 안에 기출을 녹여서 당연히 공부를 할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이게 보통 대부분의 학교가 수원은 이미 끝나 있는 시점이고 1학기 과정 중에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제 수학2를 대비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확통을 하거나 미적분을 하거나 할 거예요. 이 안에 없는 게 뭐냐면 이제 수원이 없죠. 이제 우리 다 배웠으니까. 근데 이게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수원을 완전 배제해? 그리고 2학기 때 수원을 공부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2학기 때 수원을 공부할 일이 없지. 너무 바쁘거든. 수행도 해야 되고 내신도 해야 되고 학원에서는 선행 나가고 예습하고 그러는데 수원을 볼 일이 없어. 그리고 갑자기 고3이 된단 말이야. 수원을 이제 봐야 돼. 근데 머릿속에서 많이 날아가 있거든요. 그쵸? 그럼 늦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 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너네 머릿속에 수원이 있잖아 지금. 그치? 뭐 시그마 연산 이거 지금 머릿속에 있잖아. 그때 수원을 조금만 봐주는 거야. 알겠지? 뭐로? 9월 모의고사 공부로. 여러분 아시겠죠? 9월 모의고사 공부가 수원 전범위이거든요. 근데 보통 모의고사 점수를 2학년 학생들이 6월까지도 신경 안 써. 이제 좀 경험이 돼서 이거 학생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9월부터는 신경을 써야 돼요. 11월 모의고사는 전국 규모로 이루어지는 시험은 아니에요. 근데 9월 모의고사는 진짜 거의 모든 학생이 다 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의 이 객관적인 위치를 점검하는 시간이라면 시험이란 말이야. 수원 전범위의 문제를 여러분 다 맞추게 되면 100% 1등급이 나옵니다. 수트 조금 나오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9월 모의고사 공부를 하세요. 이 공부를 하면서. 대신에 너무 막 자세하게 이걸 올인해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아마 8월이 되면 9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클래스들이 열릴 겁니다. 그 수업을 여러분들이 수강해서 들으면서 9월 모의고사를 공부를 하면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냐면 수원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중요한 문제들, 유형들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모의고사 기출로 공부를 하니까. 기출은 좋은 문제들을 선별하는 시험이니까. 알겠죠? 자, 그렇게 좀 가성비 있는 공부를 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해야 된다? 그게 곧 고3이 되는 준비가 될 수 있다. 좋은 스타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선생님의 이제 강좌를 조금 소개를 할게요. 내 강좌를 홍보하는 거야. 일단은 개념을 처음부터 공부하는 친구들은 메이킹 라이트 개념 완성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내가 유형 공부를 하겠다. 자, 유형 공부에는 메이크의 솔브 수업이 있습니다. 여기 두 개가 똑같은 거야. 메이크의 솔브 CPR이라고 하는 메가북스에서 나온 유형서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스코어, 개념과 유형을 1대1로 매칭시킨 교환으로 제공이 되는 수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2에서는 EBS 올림포스 문제집에 학교 부교재로 쓰는 친구들이 많죠. 그 교재에 변형서 수업이 있어요. 자, 이렇게 문제풀이 공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 시뮬이라고 하는 9월 모의고사 대비 수업이 선생님이 아마 8월 초에는 오픈을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 수업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원을 정리를 하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9월 모의고사 방학 딱 끝나고 보는 그 첫 스타트 모의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이게 여름방학 안에서만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이 2학기 과정을 보내고 그리고 겨울방학을 맞이하는 그 시기까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1회독 이상, 전범위의 1회독 이상이 끝난 상태에서 나는 고등학교 3학년 시작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목표를 잡아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월이 정말 진정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진짜 너네가 고3이 됐을 때는 너네는 새로운 걸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복습과 실전 중심으로만 공부를 하고 있어야 싸움을 할 수 있어. 대등한 싸움을. 알겠지? 그래서 주도권을 가진 고3이 돼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고3이 돼도 내가 이렇게 휘둘려서 이렇게 끌려다니거든. 진도가 만약에 다 끝나 있지 않은 상태라면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조금 7월 달에 좀 이르겠지만 고3이 돼서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서 내가 그 흐름을 쥐어잡고 갈 수 있는 좀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3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의 여름방학은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죠? 자, 지금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의 이제 2학기 수학 이대로 맞으면 다친다. 맞이하면 다친다. 맞으면 다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냐면요. 2학기 수학이 왜 위험한가?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교과 과정의 첫 세대이면서 사실 내용이 막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통수학 2에 들어가 있는 3개 과정이 1단원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2단원, 3단원 함수 과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셋 다 어려운 개념 3연타예요. 얘 엄청 내용이 됐다 많아. 문제도 너무 많고. 근데 이거 넘어가도 얘는 막 논리 수학이야. 추론해야 돼. 그리고 함수 갔더니 내용도 이만큼 있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어. 근데 여름방학은 너무 짧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너네가 2학기 수학 안에는 도형, 추론, 함수를 다 배우고 있잖아요. 계산 있고 개념 들어가고 논리적 사고, 집합과 명제를 선생님들이 어렵게 내야지 만약에 작심을 하시면 아무도 못 푸는 문제가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개의 단원이 총출동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 정도까지만 공부를 해야지 이런 생각 아예 자체를 버려버려야 돼. 알겠지? 그래서 시간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여름방학 안에 무조건 기말고사 범위까지 다 공부를 해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내신 등급, 내가 받고 싶었던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만큼 공부하고 하면 안 돼. 중간고사까지만 자르면 안 돼. 보통은 중간고사는 도형의 방정식 집합까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명제, 함수 끝까지 갈 것 같거든요. 근데 다 공부를 해놔야 돼. 이제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그 공부했는데 시간이 더 된다. 그러면 이제 대수 듣고 미적분 원 듣고 뭐 확률 통계 듣고 이거는 괜찮아. 알겠지? 끝까지 다 가야 된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은 하루의 학습 루틴을 좀 예시를 한번 들어줘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계획을 세울 때 이 1학년 친구들은 못해도 선생님은 여름방학에 수업을 듣는 것까지 넣는다면 그래도 한 2-3시간은 무조건 공부할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 90분은 인터넷 강의 한 강과 그리고 내가 복습하는 시간까지를 같이 넣어서 만든 학습 루틴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30분 정도는 개념 영상을 시청을 하고요. 이게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개념선을 가지고 상세 설명을 듣는 걸로 이해 중심의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문제 풀기, 연산문제 푸는 거 있어요. 이거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를 하면서 공식 암기가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강사가 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끊어버리고 내가 풀면 되는 거야.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이게 요 30분, 10분보다도 안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유형 문제를 이제 도전하는 뭔가 이제 시간이 있는데 선생님이 대표 유형 문제를 풀어주고 여러분들 멈추고 유제는 스스로 풀어보는 거예요. 이 안이 왜 30분이냐면 실제로 30분까지는 걸리지 않더라도 너네가 고민하는 시간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야. 이거는 30분은 약간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연습. 그 다음에 마지막 20분은 틀린 문제를 체크하는 거,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거. 근데 이 부분에서 체크하는 거 여러분 되게 잘 해두게 되면 오답노트를 대체할 수 있어요. 오답노트 굳이 쓰는 것보다 잘 체크해놓고 왜 틀렸는지의 간단한 이유를 적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 루틴대로 여러분들이 주 5일 동안의 평일 동안에는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고 배우고 익히고 하는 학습 루틴을 좀 따라가시고 그 다음에 주말에 있는 이틀은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이제 보충하는 그런 날로 지정을 해서 나의 상황에 맞게 계획표를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도 선생님의 이제 수업이 어떤 것들 강좌들이 있는지를 소개할 건데요. 이 3개 강좌는 이제 개념 완성 수업이에요. 대신에 내가 이제 개념을 이해하는데 나는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개념을 정말 천천히 한 단어 읽고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한 예시를 듣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동화 교과서 읽어주는 수학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뒤로 메이크 라이트 수업이랑 개념 원리 수업은 취향껏 들을 수 있는데요. 맛보기 강좌 여러분 들어보시고 자, 이 수업은 선생님의 이제 시그니처 수업이에요. 선생님이 자체 교재로 진행하는 개념 완성 수업이고 자, 개념 원리는 시중에 출판된 교재죠. 개념 원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둘 다 좀 볼륨이 큰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수업을 들어도 된다. 대신 개념 원리는 아주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난이도를 천천히 높여서 교육청 모의고사까지
단계별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인 만큼 좀 강수가 많고요. 자, Make it right 수업은 개념 부분에서 부족한 것도 없다. 얘보다는 문제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컴팩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수업은 메가 엔제로 진행하는 Make it solve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Make it 시뮬 수업이 뭐냐면 이제 9월 모의고사 대비 수업입니다. 그래서 9월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었던 게 너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올해 9월 모의고사의 3개년, 최근 3개년 기출문제를 보면 그 부분이 니네가 지금 이제 2학기 과정을 위해서 공부해야 될 도형의 방정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8월 초에 이 9월 모의고사 수업을 이제 오픈을 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 약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방금 얼마 전에 공부한 공통수학 2의 도형의 방정식의 양질의 문제를 공부를 할 수 있게 돼. 이게 2학기 중간고사 대비에도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에게 여름방학 학습법을 좀 전달해 드렸는데요. 선생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완벽하게 다 맞다라기보다는 이 이야기를 참고사항으로 가지셔서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좋은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좀 수렴을 하셔서 알찬 계획 세우고 알찬 또 방학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수업에서 만날게요.